네, 안녕하세요. 20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드디어 검토만 하다가 드디어 처음으로 코스피 공시가 나왔습니다. 사실 뭐 최종 공시는 아니지만 이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어쨌든 가결되었다. 뭐 어쨌든 이제 더 확실하게 진행된다라는 그 공시가 나왔죠. 이제 순차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기다리고 기다리셨지만 수주 이 공시를 내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 그 타이밍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예요.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안 되려면 이 기간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 그 잘못 만약에 이게 추진을 했다가 그 기간을 맞추지 못한다고 하면 공매도도 피하려는 그런 전략,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예, 그 중에 하나 또 이 공매도를 피하려는 그런 의도도 있을 텐데 그 기간을 잘 맞춰서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한 4개월 정도 검토나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타이밍이 어느 정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드디어 이제 공시를 내고 이제 속도를 낸다라는 그런 부분을 공시를 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선반영일지는 모르겠지만 목요일날도 3% 오르고 금요일날에도 한 5% 오르고 오늘도 한 5, 6% 정도 오른 것 같아요. 시간 외에도 LNF가 5% 정도 오르고 세로닉스가 7% 올라줬습니다. 이게 사실 전 너무나 힘들었던, 그동안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지만 많은 분들이 또 악플도 주셨어요. 이게 LNF를 또 사실 제가 워낙 좋아했던 터라 뭐 저도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거의 10가지 이상의 뭐 제가 셀주들도 많이 안 올랐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셀주들도 갖고 있고 분리막도 갖고 있고 뭐 다 조금씩 전 소재를 가지고 있고, 당연히 이제 양극재의 비중이 가장 크고 양극재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의 비중도 꽤 큽니다. 근데 LNF의 비중도 당연히 크지만 그러면서 이 많은 분들의 비아냥도 있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수익이 이제 23억이 아니고 뭐 10억대로 떨어지지 않았느냐 등등 조금 안타까운 뭐 그런 댓글도 있었고 뭐 악플도 많았었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방송을 좀 해야겠다. 왜냐면 뭐 사실 뭐 매일매일 제가 일일비 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게 선반영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공시가 나와줬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반가웠던 일입니다. 뭐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 제 낮에도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수주 공시를 뭐 다 아는 얘기였어요. 수주 공시를 기다리는 건지 코스피 이자는 기다리는 건지, 이런 개미들의 수요도 있을 것이고, 이런 공매들이 쇼커버 많은, 지금 거의 5% 이상의 공매가 지금 사실 뭐 에코프로비엠이 원래 공매도가 제일 비율이 높았었는데 워낙 슈팅이 많이 가주니까 지금 LNF의 거의 공매 비율은 거의 최고치에 이르 정도죠. 그래서 수주 공시를 무서워하는 건지 코스피 이전 발표를 무서워하는 건지라고 글을 썼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얘네들도 그렇게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큼 얼마나 많이 괴롭혔던 부분이니 공매도들 이제 좀 포기하고 이제 숏커버를 해서 하는 움직임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그런 움직임도 내일부터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뭐 당장에 이게 내일 폭등을 할지 그런 거는 뭐 여러 가지 포스코 ITX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처럼 이렇게 많이 올라가 줄지 그런 거는 또 가봐야 아는 거예요. 다만 또 뭐 희망회로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얘네들은 뒤에 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기다리고 있는 수주 공시가 있잖아요. 이제 수주 공시라고 하면 LG엔솔한테 SK이노베이션한테 하는 그런 공시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LNF가 이제 20만원 이하에 떨어졌을 때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오히려 저도 계속, 저는 사실 21만원에 꽤 많은 물량을 샀어요. 이제 삼성전자 갖고 있던 것들을 다 팔고 많이 샀는데, 왜냐면 그때의 마인드는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샀었는데, 근데 막 20만원까지도 더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19만원대 후반에는 거의 진짜 저조차도, 그렇게 좋아하는 저조차도 이런 손이 안 나가더라고요. 이게 참 너무나 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샀었는데, 참 어려운 20만원 밑으로 갈 때는 거의 고역이었습니다. 저 같은 장기 투자자도 고역이었는데 단기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뭐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오늘은 시간 외에 또 올랐는데 내일은 또 이게 선반영이라고 해서 또 올라갔다가 또 다시 내려갈지 이런 것들은 한번 지켜볼 일입니다. 뭐 단기간에 그 공매도 세력들이 다 한 번에 그 빨리 빼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 타이밍 맞게 수주 공시도 좀 띄워져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 반팔 얘기도 나왔으니 이제 8월도 끝났고 이제 9월 8월 정도를 여러분은 보지 않습니까 보통. 그래서 8, 9월, 8월, 9월 초까지는 무조건 나와줘야 되는데 얘네들도 분명히 바보가 아닌 이상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런 공시들을 어느 정도의 타이밍 맞춰서 뿌릴지 그런 것들도 있고 결국 장기적으로는 얘네들은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얘네들은 돈이 없다 이거예요. 뒤에 포스코도 제가 한번 잠깐 짧게 언급할 거지만 포스코는 지금 내년 조 단위의 유상증자도 진행하고 왜냐면 지금 대주주 지분도 충분히 있고 자기네들 현금도 유동성도 좋고 포스코가 돈이 너무 많으니까 사실 포스코는 완전히 대단한 회사로 더 거듭날 것 같아요. 지금도 많이 올랐지만 당연히 어느 정도 부침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모아가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포스코 퓨처엠 말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 퓨처엠도 당연히 좋죠. 근데 포스코의 홀딩스가 아무래도 PER이 좀 더 뭐 10배의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니 좀 더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시 원래 돌아와서 LNF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이제 돈인데 돈을 땡겨오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이쪽 유상증자도 못하고 내년에 한다고 하면 내년에 할 거고 외부 자금인데 그 코스피에서 더 끌고 올 여력이 유상증자를 하든 뭐든 외부 자금을 수혈하든 이제 주가 펌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자사주가 남아있죠. 이번에 다 판 게 아니고 6천억 정도만 팔았으니까 그것도 하려면 더 펌핑도 돼야 됩니고 그거를 해서 그걸 담보로 해서 뭐 또 어떤 자금을 하려고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주가 펌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분명히 지금은 여태까지 빠진 건 뭐 수급 이런 것들도 다 떠나서 솔직히 지금 박살난 영업이익 30억 때문에 이거 난 가격이라고 보고 그런 것들을 이제는 어쨌든 더 이상 빠지단 저는 이게 누가 최고민수였나요? 그분이 많이 말씀하신 게 공감이 됐었는데 더 이상 빠질 것이 없다. 진짜 바닥에 모든 악재들이 다 나와 있고 수급과 실적과 모든 악재들이 다 나온 시점이 최근 한 달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좀 더 매수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는 알려진 호재들이지만 코스피 이전 공시도 당연히 또 이거 발표하고 나서 또 긍등락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이제 수주 공시도 나올 거로 이런 호재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당연히. 근데 수주 공시도 이제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시장에도 알려졌어요 어느 정도. 다만 이것들이 시장의 컨센을 뛰어넘느냐, 예를 들어서 5조를 예상을 했는데 10조가 나왔느냐 20조가 나왔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연으로 봤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컨센 대비 예를 들어서 1년에 5조짜리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연으로 환산했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것들이 뭐 연에 3조 정도 수준의 뭐 작은 계약이라고 하면 또 어느 정도 잠깐 슈팅 갔다가 이게 생각보다 작은데 라고 해서 좀 발 빠진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은 좀 빠질 거예요. 그래서 컨센보다 더 큰 수주 계약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뭐 대표의 자신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사이버 트럭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내년도에 이제 지금 뭐 12월 이제 뭐 다음 주 이제 테슬라 이야기를 또 좀 많이 드리고 싶은데 얘네들이 사이버 트럭 행사를 보통 이제 인비테이션을 보냈으니까 3, 4주 정도 안에 이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인도 행사 같은 경우는 또 한 300대 정도로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어쨌든 우리가 모두 NNF 주주분들이 기다려온 본격적인 대량 양산은 이제 내년 초에 되니까 그거에 대한 최근 100만 대까지 최소 20만 대 계약은 물량이 있으니까 30만 대인가 40만 대가 어쨌든 엄청난 물량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거기 배터리 용량도 거의 130kWh 정도 되니까 평균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이 직납 물량이라든 안솔 통합 물량이든 엔솔 물량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약을 당연히 좀 더 크게 하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 주주분들의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컨센 대비보다 좀 큰 규모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가 텔레그램에 올렸는데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발칵 뒤집힐 일이 있다. 박철환 교수는 아시죠? 많은 호불호가 있는 교수로 알고, 서정대 교수로 알고 있는데, 레드우드 기술은 어디서 올까? 당연히 LNF죠. 얘네들은 자금이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레드우드와의 뭔가 그림 같은 그런 조인트 벤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자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는, 아니면은 뭐 깜짝 만한 뭐 대기업과의 제휴라는 것들이 기대할 만한데, LS 쪽도 뭐 인수설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지만, 뭐 지분 투자라든가 아니면 레드우드 쪽과의 뭐 더 파격적인 그런 JV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때 만약에 레드우드랑 잘 되면 그때는 이제 한번 날아가는 거겠죠. 이게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좀 잘 되리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수주 공시까지는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올라갈 만도 하죠. 네, 오늘은 사실 지금 뭐 이게 너무나 이 좋은 소식이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고 또 보기는 애매하지만, 어쨌든 확정적인 소식이 모처럼 들려와서 방송을 켰고요. 뭐 많은 분들이 이거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또 켰지라고 하실 분들 계시겠지만, 뭐 저는 사실 뭐 다 제가 갖고 있는 거는 많은 여러분들, 오랜 주주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아실 테니까, 뭐 저는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뭐 그거 갖고 뭐 상처받고 그러지는 않겠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이 디스하건 안하건 저는 저만의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잘 계좌로 증명이 되었고 앞으로도 더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마인드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 역시도 요즘에 최근에 한 게 여러가지 책들을 많이 강방천 회장의 그 관점이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책들을 좀 보면서 다시 내가 틀린 부분 없는지, 아니면 내 마인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상향 섹터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기초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백투더 베이직 같은 그런 개념을 해서 내 투자 포인트를 정리를 하고 장기 관점에서의 마인드를 정리를 하니까 저도 마음도 편해지고 좀 더 좋더라고요. 당연히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했으니까 저도 한 3, 4억 정도 빠졌을걸요. 3억 정도? 전체전 2차전지 3, 4억 정도 조정이 왔을 때 고점 대비 빠졌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하루 이틀 할 건 아니잖아요. 저도 당연히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트럼프 이슈가 또 좀 불거지기 전까지는 어쨌든 많은 비중을 내년 상반기까지는 본격적으로 가져갈 건데, 그 이후부터는 조금 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중에. 근데 나중에 리사이클 쪽으로 좀 더 비중을 그쪽으로 옮겨갈 건데, 폐배터리 쪽으로. 이제 폐배터리는 지금은 사실 조금 시기상조긴 하죠. 근데 숫자로 찍히는 그 타이밍을 활용을 해서 그쪽으로 좀 많이 비중을 타려고 하는데, 어쨌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조금 이런 본격적으로 가져갈 것이고, 뭐 당연히 그 쭉 가져가는 건 이제 비중 조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지금 테슬라에서 이야기를 빼놓은, 제가 LNF를 좋아했던 이유는, 2차전지를 좋아했던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테슬라인데,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지금 FSD 테스트를 어저께 직접 라이브를 하면서 뭐 한 40분 동안 했었죠. 너무나 재밌었어요. 저는 맨날 그것도 보고 하는데, 당연히 저는 배터리 아저씨가 다 다른 것들은 잘 맞았지만 테슬라 까는 거는 사실 이해가 안 되는데, 테슬라는 저는 너무나 1등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에도 이미 지금 테슬라 올해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권이 지켜주고 있죠. GM이나 포드 이런 애들보다 훨씬 더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른 OEM 업체들이 다 이렇게 자동차 만들면은 테슬라의 지위가 약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테슬라를 너무나 좋게 보고 있고 앞으로도 좋게 볼 것이고 실제 주주로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최종 OEM으로 당연히 테슬라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 엔솔이나 엔솔 밸류체인들은 수혜를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도 하고 있고, 테슬라의 이르지가 아주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제가 맞거나 틀리거나 어쨌든 제 계좌로 제가 책임을 받는 거니까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래도 내일 아침에 또 완전 장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좋은 소식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어서 짧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